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울산의 섬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명선도와 처용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섬 외에도 우리 울산에는 수많은 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백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딜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동해의 푸른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울산. 울산엔 봄꽃이 화려한 섬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공단이 가득하고 옆에 바다에 또 저렇게 배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이런 풍광, 우리 울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오늘 온 이곳은 어디죠? 이거는 우리 온산공단이거든요. 온산공단. 온산공단 네. 보다시피 이제 옆에 이제 공장이 많고 바닷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쪽에 우리 목도섬. 목도요? 예, 목도섬이 있고. 네. 아, 저기 보이는 게 목도예요? 예, 목도섬입니다. 옛날 저기 천연기념물이죠. 65. 그래요? 온산공단과 울산신항에 둘러싸인 섬 목도. 목도의 초록색 물결이 더욱 돋보이는데요. 이 목도가 천연기념물 65호로 지정된 이유 궁금하시죠? 뭔가 이 공단 배경으로 이렇게 섬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조금 독특해 보이거든요, 선생님. 멀리서 봐도 목도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우와. 4,500평 정도. 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연기념물답게 이래 나무들 특히 이제 동백나무. 동백나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후박나무라고 해서 후박나무. 네. 꽃이 안 열리는 나무인데 나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육지에 있는 나무는 많이 있어요. 대나무도 있고. 목도엔 동백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요. 옛 역사책에서 언급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목도는 익히 이제 울산의 동국 이성남 책에 나와요. 울산부 남쪽 그 30리에 목도가 동백섬이 있다. 동백도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 이름이 동백도라. 동백섬. 네. 그래서 그 동백꽃이 아름답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동백꽃이 북한계선입니다. 북한계선. 네. 이 동해는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서해는 대청도가 끝이고. 그래 여기는 이제 동백도가 그 입장 울릉도는 동백꽃이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북한계선. 오. 난대림이라고 해요. 네. 난대림. 아. 동백꽃 북한계선인 목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요. 울산에 동백섬이 있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울주목도 상록수립. 예. 선생님, 제가 왜 목도라고 불리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물의 눈처럼 생겨서 목도라고 불렸네요. 예, 그런 주장도 있고 이 마을 자체가 목도니까 아. 목도에 여기서 왔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목도에서 왔다고 그러고 네. 설이 한 5, 6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그 목도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많이 살지는 않았고 집은 한 4, 5 정도의 집은 있었다. 네다섯 가구가 있었다는 예, 얘기죠. 물이 나오니까, 오, 우물이 그러네요. 나오니까. 오. 우리가 물 나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네. 이 바다 사이에 민물이 샘이 있다는 게. 그렇네요. 그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아. 굳게 닫힌 목도 선착장. 그 모습이 무척 쓸쓸한데요. 한땐 이곳도 울산 시민들로 북적거리는 어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큰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아, 어떤 마을이요? 목도 마을. 목도 마을. 예, 그 마을 이름을 따서 저걸 목도섬이라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온산 공단이 생기기 전 이 목도 마을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어촌이었죠, 어촌. 어촌이고 뒤에는 농사도 짓고. 네. 그리고 여기 옛날에 포구였는데, 포구는 물론 좀 안쪽이지만 매립이 됐으니까.
그때 배가 한 100척 가까운 돛담배 옛날에 우와. 배가 쫙 됐어요. 동백꽃이 아름다운 섬 목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목도엔 잊혀진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출발지가 바로 이곳 목도였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에 네. 그 울릉도나 독도 가려고 그러면 우산도로 가려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러니까 박어둔 네. 그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이가 그 요 조금만 앞에 나가면 구로시오라는 해류, 구로시오 해류. 그렇죠. 예. 구로시오가 초속 한 시속 한 12km 돼요. 그 울릉도까지 한 200km 되거든요. 네. 그럼 거의 20시간 안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이 네.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그 1693년 조선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에 93년 1차, 96년 2차, 그러니까 3년 시차가 있지요. 네. 그때 이제 울릉도로 가서 거기서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따집니다. 이거 왜 남은 땅에 왔느냐. 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땐 울산 시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런데 울릉도가 선생님 경상남도였던 시절도 있다면서요? 예, 예. 1906년부터 진짜요? 1914년까지 네. 그 울릉군이 네. 경상남도 소속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뭐 기록이 나오니까 대한제국시대에 그래 그 당시에 왜 그리 됐냐면 울릉도에 사는 사람이 다 울산 사람들입니다. 울산 사람들이 건너가서 진짜요? 뭐 옛날부터 많이 오. 건너갔지만 특히 이제 동학개문 때도 많이 건너갔고 우와. 그래서 여기 보면 울릉도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이 울릉군을 경상북도로 넣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고종한테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상남도로 들어가고 싶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이 울산이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경상남도로 들어갔죠. 그런데 경상남도 도청이 이제 진주에도 있고 네. 부산에도 있으니까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다시 이제 1914년에 행정 편의상 울릉군을 경상북도로 이첩을 시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순칠이라는 사람, 홍순칠이 독도 의용 수비대장 홍순칠이가 울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울산 사람이고 할아버지 다 울산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자서전에 보면 자기 조상은 울산이다. 그래 자기가 참 울릉도에 가서 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의용 소비대를 수십 명을 조직해가지고 일본 군수를 쫓아냈다. 네, 총을 네. 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등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울산, 특히 그 나중에 경주 사람이 좀 건너갔지만 원래는 울산, 울릉도가 울자 돌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울산, 울릉도야말로 울산 땅이다. 30년째 출입이 금지된 목도. 무척 쓸쓸해 보이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이곳에서 쓸쓸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 목도가 유배지로 쓰이기도 했다면서요? 예, 예. 오래전부터 있음이 유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휴양을 보내는 사람을 가둬둬야 되잖아요. 그 육지에서는 이래 막 그 이래 말하면 탱자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해가지고 가두잖아요. 네. 그래 이런 섬은 천혜의 그 유배지다, 휴양지다. 도망을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배지로서 목도가 쓰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가 기록일까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신데 요게 이제 언제 신냐면 1655년에 그 남용익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조선 통치사로 가면서 네. 여기 있는 유배대가 있는 김수익이라는 사람 이분을 만나가지고 시를 하룻밤을 잠에서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동백도가 나와 동백도가 나오네요. 그 동백도 이게 바로 여수입니다. 아. 그 내용은 목 소조요 죽장리라 초신 생겨는 간척이라로다. 이 목이란 띠집 그러니까 초가집이죠. 초가집은 참 쓸쓸한데 대가 둘렀구나. 대가 이제 집을 두르고 있는 네, 겁니다. 큰 대나무가. 그렇죠. 여무만개는 동백도라. 여무래 이건 이제 말하자면 늦 봄에 오는 비를 여무라 그러죠. 너무 동백꽃이 가득 핀 동백섬이구나. 그 다음에 작년 장섭은 석류지라. 작년은 이제 이래 바다 안개입니다. 바다에 가득이라 비릿한 안개가 낀 습한 곳에 석류나무는 가지를 쫙쫙 뻗었다. 옛날에 석류나무가 있었던가 봐요. 네. 나무가 있었고 운간 최작은 비음조다. 이 하늘에 나는 그 까마귀 까치입니다. 까치. 네. 까치가 훌 날아서 이렇게 쭉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구나. 이런 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이제 유배지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유배를 예. 왔잖아요. 예, 예.
목도에서 유배를 한 분이 그래도 가장 행복했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요 가깝고 네. 그다음에 동백꽃도 피었고 음. 경치 참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주도라든지 뭐 그렇죠. 거제도나 이런 멀리 가는 아유, 분들은 맞아요. 더 힘들죠. 네.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잊혀진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자도인데요. 목도만큼이나 아름다웠던 섬 연자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이 섬이 있기는 하나요? 섬에 가자고 하셔놓고는 왜 공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섬입니다. 섬. 여기가 섬이라고요? 예, 예, 섬. 매립을 해가지고 네. 이제 바다가 멀어져 버렸어요. 아, 무슨 섬인데요? 예, 연자도입니다. 연자도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섬인데. 연자도가 이제 그 제비연자 새끼 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자도 제비들이 이제 그래 제비들이 모여가지고 강남으로 간다.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 제비들이 다 모였대. 진짜요? 예, 가을에 이제 가을 때 다 모여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이래 강남으로 출발. 그래서 연자도라고 그러고 뭐 스모의 연자라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제비들의 섬. 지금 제비 섬이- 여기가 연자도면 여기 주변이 다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옛날에 저기가 이제 강 올리고 네.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매립했죠. 엄청나게 이게 매립했네요. 온성난에 한 이제 후기에 매립된 곳이니까 그래서 그 공장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냥 일반 공원 같아요, 공원. 예, 그런데 저 안에 가면 옛날 박구 장군의 집터가 있습니다. 아, 저기? 박구. 아, 연자도에 사셨나 봐요? 예, 예, 고려 시대에 자기 집이 저기 네.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온산공단 한가운데서 맞이한 섬 연자도. 무척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렇게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연자도는 어떤 섬이었어요? 그 염자도는 이제 고려 시대에 네. 예, 이제 집이 이제 많이 있었고 한 20여 채 있었다고 그러고 꽤 많아요. 고려 청자가 수백 점이 나오고 그에 뭐 사람 사는 여러 가지 가마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발굴할 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수산기지, 해양기지였어요. 오, 이것도 고려 시대에 해양기지였어요? 신라 시대부터. 그래서 그 배가 이래 뭐 장보고의 배라든지 배 있잖아요. 갈 때 항상 여기를 거쳐갔대요. 오, 신기해요. 그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 폭우로 들어가면 머니까 네. 여기 이제 배 대기가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의 배, 남해의 배 이렇게 오면 가면서 여기서 다 쉬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70년대 매립 전까지 예. 섬이었던 거예요? 그래 섬이죠. 요 주변에 이래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우리가 본 그 목도섬보다 네. 조금 더 500평 더 넓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넓어가지고 쫙 이 평탄하고 여기 한 10m 정도 해발 10m인데 안에 물도 많이 솟고 네. 그 나무도 많고 숲도 짙고 울산의 많은 역사가 섬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파도치는 연자도를 그리워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목도와 연자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았거든요. 예. 목도와 연자도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섬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제대로 가꾸지는 못해요.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그 아쉬워요. 우리 박은훈 우리 그분만 하더라도 뭐 목도 그 마을에 하나 세워둘 만한데 뭐 세워지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그 사실 우리가 울산을 시민들이 알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의 섬 목도와 연자도를 쭉 돌아봤는데요. 풍성한 자연과 그리고 오랜 울산의 역사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연자도와 목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